아유, 별 말씀을요.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요즘 근황부터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 미국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가요? 내가 지금부터 17년 전에 에, 영화인협회 이사장 할 당시에 이제 영화인협회 이사장직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복지재단 이사장직 이렇게 겸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에 이제 뭐 막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정권이 바뀌면은 문화예술계도 상당히 그런 문제가 심각해서 뭐 이렇게 세대도 바뀌면서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때 좀 마음이 심란해서 다 관두고, 또 내가 평생 동안 영화 하느라고 가족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돌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차제에 내가 떠나서 저 자식들 주변에 가가지고 좀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아이들한테 그동안에 못 줬던 사랑도 실컷 해야 되겠다 해서 미국으로 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내다가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면 자녀분들이 살고 계시는 미국에 네네. 그러면은 뭐 자녀분들, 손주분들 이렇게 다좀 그러면 네, 그래서 다 명문대 졸업시키고 뒷바라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이 따로 있더라고. 지난 이제 2010년에도 이제 한국 영화 회고전의 주인공이셨고 데뷔 60주년에도 이제 한국 영상자료원에서 특별전도 네. 열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또 김지미를 아시나요라는 이제 특별 프로그램으로 부산 국제영화제 영화 팬들하고 또 만나게 되셨습니다. 이제 젊은 또 젊은 다른 세대 세대지. 관객들하고 또 마주하게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굉장히 기뻐요. 왜냐면은 우리 벌써 한국 영화 100주년이라고 하지만은 제가 17살에 데뷔했거든. 그러고 나서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냐면 63년이 흘렀어요. 내가 데뷔하고 그동안에 수많은 뭐 작품을 했지만 뭐 전부 다 내세울 작품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 많은 작품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구나 하는데, 이제 세월이 자꾸 흘러가니까 영화계 리듬도 바뀌어서 영화를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영화 시대는 자꾸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년 뭐 소녀 이런 상대로 해서 했던 거, 그 다음에는 청춘무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는 중년, 그러다가 이제 노년기를 지금 확실히 넘어가면서 86년도 7년도에 영화계가 전폭적으로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정말 이런 말을 해야 될지 안 할지는 몰라도 나는 내가 그 시대에 살아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때에 뭐 정말 그 영화라는 거는 사회를 반영시키는 거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영화가 사회적으로 공헌을 해야 돼. 교육적인 면, 사회적인 면, 또 문화 예술적인 면, 이거를 자꾸 반영을 시켜서 국민들의 그 영상을 통해서 인식을 시켜주는 역할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87년도에 가서는 대폭적으로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86년도, 7년도. 그래서 그때 내가 영화 배우로서는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필요가 없어, 안 쓰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미 필름이라는 영화사를 만들어서 어느 부서에 내가 참여를 하든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쭉 해서 제작을 이제 티켓을 비롯해서 7, 8편 영화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나고 나니까 내가 할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영화인협회 이사장을 그 다음에 했는데 제작가 겸해서 영화인협회 이사장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극장하고의 관계, 지방업자하고의 관계 이런 부정스러운 일이 생길까 봐서 못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나는 나를 다 접고 그러고선 이제 가족들과 내가 이제부터는 지내야 되겠다 해서 미국으로 갔고 그 다음에 지금 배우는 참 내가 걱정스러운 게 많은 지금 대학에서 연극영화과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배출을 지금 많이 시키고 있어. 근데 그 배출된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들어가서 종사할 수 있느냐, 자기 꿈을 기르고 있느냐 하면 못하고 있거든요. 스타라는 어떤 선망의 대상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성공을 못하면 정말 톱스타는 몇 명이에요. 몇 명 갖고 이 젊은 세대가 꿈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많은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계통으로 다 와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자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꿈이 있으면은 성공을 한다고 얘기해요. 노력을 하면 성공을 해. 뭐든 내가 한 우물을 파서 그 계통에서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고 열심히 하나만 몰두하면은 성공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거 계획을 부산영화제에서 해서 난 참 반가운 마음으로 와서 내가 젊은 세대하고 대화를 할 수 있으면은 배우로서의 긍지, 자부심, 또 사명감 이런 거를 갖고 해줬으면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었습니다. 그렇군요. 벌써 이제 1957년인데요. 이기영 감독의 황혼열차로 데뷔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 듣기로는 명동의 뭐 한 다방에서 이제 캐스팅이 됐다고 하시던데 그때 그 다방도 아마 친척 언니가 운영하시는 아니 그런 그게 아니고 아니에요? 그때 당시 그 다방이 이제 뭐 나는 뭐 루머도 많고 스캔들도 많고 뭐 별소리를 다 들어도 나는 노 코멘트예요. 왜? 대항하면 말이 더 많아져.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고 나는 그냥 넘어가. 그랬대? 알았어. 그냥 그러고 넘어가지. 절대로 난 대항을 안 해요. 그것도 와전이 된 거야. 사실은 우리 집에서 했던 다방이에요. 우리 작은 어머니가 계셨는데 작은 어머니가 그 다방을 운영하시고 아버님이 이제 계시니까 뭐 옛날에는 뭐 큰 어머니, 작은 어머니 다 있었을 시절이니까 그래서 작은 어머니가 하는 다방인데 거기를 이제 작은 어머니도 보고 아버지도 만나러 갔다가 명동을 이렇게 걸어서 내려가는데 김기영 감독님이 저를 보셨는가 봐요. 그래가지고선 그때 이제 황혼열차라는 걸 구상하고 계실 적에 저를 보고 쭉 미행을 하셔가지고선 결국은 김 감독님한테 제가 픽업이 된 거죠. 그러면 다방에 계셨을 때 그러니까는 다방을 이제 왔다 갔다. 지켜보시다가 그렇지. 그때 당시는 문화예술인들이 명동에 라일구라는 다방이 있었어요. 거기가 총집합소예요. 내가 그때 당시에 데뷔할 당시만 해도 영화가 1년에 하나 나올까 둘 나올까 할 시대였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전국 예술가들이 모일 데가 없고 참 수복 돼 가지고 얼마 안 돼서 참 힘든 시기에 그 다방에서도 모여서 이제 대화들을 하고 거기서도 서로 모여서 애환을 나누고 그런 시대였었는데 거기 오셨다가 저를 본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선 계속 설득 끝에
배우를 하게 됐죠. 네. 그때 당시에는 바로 수락을 안 하시고 좀 고민도 하시고 그랬죠. 그랬을 텐데, 온 집안에서 다 말리고 그랬으니까. 네.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보면은 좀 어떤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글쎄 잘했다고. 근데 내가 다시 태어나면 배우는 안 해. 예. 너무 힘들고 또 배우라는 게 자기 관리도 중요하고 또 주변 통솔도 잘해야 되고 모든 게 그 사회에 주는 자기의 행동 고치 뭐 이런 거가 다 반영이 되니까 너무 힘든다고.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는 뭐 2세 3세들 뭐 배우고 온다고 그러고 뭐 나와서 그러는데 저는 절대로 반대해서 아무도 없어요. 현재로는. 그렇군요. 그 당시부터 해서 이제 정확한 지금 작품 수도 나는 헤아리지를 네, 못해.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예. 뭐 한 700편 이상 이상이죠. 네, 예, 예. 많은 작품에 출연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많이 하실 수 있었는지. 그때 또-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배우 될 적에는 한두 작품 뭐 자유부인이 춘향전이 나오고 자유부인 나오고 그때예요. 조미령 씨가 나왔던 춘향전이 있었어요. 그때인데 한두 작품밖에 안 나오는데 내가 데뷔하던 그 해부터 영화가 뭐 갑자기 뭐 열 몇 편씩 막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1년에 380편까지 나온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단출하고 또 제작자들이 투자를 해도 그때는 지금은 뭐 무슨 투자 회사들이 뭐 큼직큼직한 게 생겼지만은 그때 당시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방 극장, 지방 흥행사들이 중심이 돼서 한국 영화 발전에 그분들이 기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서 뭐 경상북도, 경상남도, 뭐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렇게 해서 각 도에서 지방 흥행사들이 제작비를 마련해서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은 여기 시나리오가 하나 나오면은 여기에 여자 주인공은 김지미, 또 남자 주인공은 뭐 신성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시나리오를 보고 투자를 하니까 나는 하고 싶지 않는데도 할 수 없이 해주지 않으면은 안 될 입장이고 수급 조절을 시켜줘야 되니까 전국에. 그때는 국민의 낙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청춘 남녀는 극장 와야 데이트를 할 수 있지 지금같이 뭐 카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그런 장소로 극장 영화를 본다는 핑계로 이제 활용이 됐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막 몰려오고 이제 그래서 그 영화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제작이 왕성하게 된 거예요. 내가 동시로 이렇게 출연하게 된 영화가 34편까지 내가 동시에 걸려 있었어요. 동시에 지금 이 시간에 동시에 걸려 있는 게 34편. 이해가 가요? 안 가지. 그러니까는 어느 면으로 보면은 그 영화 예술, 영상 예술을 찍는다는 것보다 그냥 기계적으로 찍어내서 수급 조절만 시킨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60년 넘는 그 영화 인생 중에서 이제 또 손꼽을 만한 최고의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힘드셨지만. 글쎄요. 뭐 남들은 뭐 평생 뭐 상탈지게가 제일 행복하다 그러는데 영화 한 작품 끝내놓을 때가 나는 제일 행복했어요. 완성을 해놨으니까. 그리고 다른 작품을 또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러면 새로운 게 또 탄생되잖아. 그럴 때가 나는 가장 행복했지. 뭐 대종상을 몇 개를 타고 뭐 무슨 뭐 해외 영화제 뭐 수도 없이 다녔죠. 상도 많이 탔지. 뭐 그 순간이
행복하다고는 생각 안 했어요. 결과니까. 그럼 매 순간 작품을 끝내고 또 그럼. 새로운 작품을 또 받아들이고 이런 내가 과정이 하나를 완성했구나. 어찌게 그 만족감,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그 뭐랄까 기대감. 그게 최고의 순간. 예. 반대로 그 뭐 말씀하셨지만 힘든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뭐 가장 힘들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인데요. 이런 그 인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고충인데 이거는 참 가정하고 이런 자기 직업 더군다나 인기 직업을 가진 사람 관리하기가 참 힘들어요. 가정은 가정대로 관리해야 되지. 물론 어느 분야에 사회 어느 분야에나 다 똑같겠지만은 이거는 요만하면은 이만하게 말이 많아지고 그냥 입에 오르내려야 되고 이러는 게 아주 몸서리가 날 정도로 그냥 막 싫어가지고 이거 내가 안 해야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많았어요. 아닌 것도 만들어내 스캔들을. 그러고 또 스캔들도 인간이니까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후배들한테도 당당하게만 해라. 책임져라. 그러면 된다. 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가 막 루머가 돌아다니고 뭐 이럴 적에 또 힘들었던 때는 내가 가장 화가 나고 힘들었던 때는 내가 영화를 제작했을 적인데 출연을 못하니까 내가 제작이라도 해서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영화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티켓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내가 그 공연윤리위원회에 걸려가지고 인간 창작의 자유가 짓밟힌 거지. 응? 그랬을 적에 공연윤리위원회에서 그 영화를 17군데를 삭제를 해야 되겠다 이 얘기예요. 그 영화가 안 되지. 한두 군데 중요한 부분에 삭제해도 안 되지. 그러는 것을 내가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래? 정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맞대들여서 싸워서 내가 내 자식을 살려내야 되니까 그거를 하는데 안 통하는 거야. 창작의 자유가 보장이 안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도색을 하다가 나중에 좋다. 다 포기하겠다. 필름 다 가져와라. 필름 다 갖다 놓고 불질러. 나 영화 안 해. 그랬더니 이제 문광부에서 뭐 타협지차 해가지고 뭐 국장이니 차관이 뭐 다 와가지고선 하는데 그때 당시가 88 올림픽 걸 당시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 고발적인 영화거든. 티켓이라는 거를 다방에 티켓이라는 게 왕성할 때예요. 그러니까는 직업 속에서 다 고소하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야. 근데 사실 있는 거를 본인들을 해가지고 그 시나리오를 썼거든. 그 티켓 다방에서 그 여자들 그 티켓을 팔던 여자들 갖고 와서 이제 그 뭐 나쁜 그 여자들이 얼마나 혹독하게 당한 건가 이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고발한 영화거든. 티켓이라는 영화. 티켓이라는 영화가 그게 그래서 사회 고발적인 영화라고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사실적인 얘기고 또 영화로서 창작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면은 난 다 불질러 버려. 안 해. 그래가지고선 싸우다가 결국은 한 몇 군데만 억지로 나는 반대했어요. 나 그것도 삭제하면 안 한다 그랬는데 뭐 그때 이것때 감독이 하셨으니까
감독이든지 스태프들이든지 전부 다 설득을 자꾸 나를 하고 또 사장은 딴 사람이니까 제가 졌죠. 그래가지고선 탄생한 게 티켓이라는 영화. 그때가 제일 내가 마음이 아파서 아 이거 이 나라에서는 참 올바른 창작 활동을 못 하겠구나 하는 그렇게 해서 한참 방황했었어요. 내가 영화도 못하고 제작도 못하고 그런 세월이 한참 있었어요. 그 영화는 제작도 하시고 주연도 하시고 주연도 했죠. 예, 그러면 이번에 김지미를 아시나요에서 다시 한번 또 관객과 만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가 물으면은 나올런지 몰라도 이제 그런 거를 한 영화인으로서 한 여배우로서 내가 이렇게 그런 과정에 시달리면서 내가 지지 않고 현재까지 버텨왔거든. 그래서 김지미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또 한국 영화는 올해 뭐 말씀하신 대로 100주년 맞았는데 관객 수도 많이 늘었고 시장도 커지면서 또 해외 영화제에서 이제 뭐 대상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또 한국 영화 시장 바라보시는 심정은 또 어떠십니까? 시장은 상당히 커졌죠. 그리고 지금 이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한참 움직일 때고 지금하고는 딴 세상이에요. 우리는 의무적으로 또 양심적으로 영화를 한다 해서 지금은 뭐 큰 투자 회사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수백억씩 막 투자를 해서 영화를 만드는데 우리 그때는 보따리 장사거든. 그러면서 정말 스태프들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주변에 먼 데서 변두리에서 살면은 촬영 아침에 8시 모임 하면은 새벽 5시부터 지방버스 타고 이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모일 정도로 연약한 시대였었거든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버텨줘서 오늘의 한국 영화가 이렇게 발전했다고 봐요. 예. 그리고 개런티도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자랑스러운 건 아닌데 영화가 그렇게 많이 내가 겹치기가 있는데 빨리 이 영화가 끝내줘야 되는데 제작자가 투자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제작자가 하기 때문에 자기 집 팔고 땅 팔고 이래가지고 모자르면은 지방 흥행사들한테 도움받아서 그렇게 해서 보태서 영화 할 때인데 제작비가 없어 중간에 중단되는 영화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냥 해줘야지 어떻게 걔한테 안 받고 영화는 끝내야 되니까 그러면 계약금 뭐 조금 갖다 주고 하자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하는 건 줄 알았어.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잔금도 뭐 걔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거 받을 여가가 안 된다고. 그러면 영화는 끝을 내줘야 지방 날짜 다 잡았으니까 공급을 시키잖아. 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고 얘기해요. 과거 영화인들이 내가 젊은 우리 후배들한테도 좋은 작품이 있고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한번 해보고 싶은 작품이 있다 하면 그냥 못 맞춰서도 하는 거야. 작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잖아. 그 작품에 내가 좋은 작품에 참여해서 김지미라는 이름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 자세로서 하지 너무 이거에 연연해서 뭐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을 요즘에는 많이 받아요. 물론 경제가 이렇게 발전했으니까 인기 측정대로 인기가 좋으면 개런티가 많이 올라가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에 비해서는 너무 풍부하고 너무 자연스럽지. 코디가 어디 있어요?
특수 분장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메이크업이 따로 없었어요. 특수 이제 메이크업 뭐 그런 거 또 현대극, 시대극. 그렇지. 현대극은 뭐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가 분석해서 오지. 미용사 2명, 3명 끌고 다니지. 코디들, 의상 코디들 3~4명씩 끌고 다니지. 응? 좀 너무 풍요롭게 지금 한국 영화가 갔다. 그만큼 들여서 과투입 투자해서 그 이상을 찾아내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이지만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가 배우는 제작자를 보호해 줘야 되고 제작자는 배우를 보호해 줘야 되고 아껴줘서 그 배우가 큰 배우가 되도록 제작자가 투자를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심정도 이해를 하면서 같이 협조하며 공생해 나가는 게 예술인의 자세 아니냐 그 얘기죠. 예, 좋은 말씀 또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남자 배우들에 비해서 아직도 좀 여배우들의 영화계에서 입지는 좁은 게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한국에서 여배우로 살아가셨는데 한국에서 여배우로 산다는 거 어떤 일이었다고 보시는지요? 한국 좋은 나라예요. 그리고 남배우들보다 지금 여배우의 입지가 나쁘다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시대 흐름과 그때의 흐름에 의해서 남배우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여배우는 사이드로 헬퍼로 붙는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여배우들이 막 여배우를 위주로 해서 여성을 모델로 해서 나오는 영화에는 남배우들이 그렇게 붙었어요. 나는 그걸 다 겪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뭐 액션 영화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요즘에 보니까 뭐 여배우들도 그 액션도 잘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게 한때의 이 흐름에 있어서 이렇게도 흘러가고 저렇게도 흘러가는 거지. 나는 뭐 여배우로서 최고의 내가 개런티 그때 시대에 받았고 나를 위주로 해서 영화가 기획이 되고 또 어떤 시대는 신성이를 위주로 해서 기획이 돼서 그런 류의 영화가 흘러가는 게 하나의 이 흐름으로 보고 있어요. 여성의 입지가 나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 사니까 그거면 뭐지. 네. 그 이제 아무래도 60년대, 70년대 물론 이제 80년대까지도 그러면, 활성화 활동을 했지만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당시 팬들과 함께 지금 어떻게 인생의 황혼기를 맞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도 배우 김지미 이렇게 최고의 스타로 기억하는 팬들 많이 계실 텐데 그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시다면? 감사하죠. 그때 나를 그렇게 지켜줬고 나를 찾아줬기 때문에 김지미라는 배우가 생명이 지금까지 길어졌다는 거지.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에 있지가 않죠. 뭐 가족보다도 더 소중할 수도 있어요. 가족은 내가 부양했으니까 가족이지만 그분들은 내가 그 부양할 수 있는 계기를 나한테 마련해 준 게 관객이거든. 경제적으로 따지면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감사는 참 대단한 거죠. 네. 지금 뭐 회고전을 비롯해서 이번 영화제에서도 그렇고 또 젊은 세대들과도 이제 또 다시 만나게 되십니다. 뭐 저부터도 지금 선생님 영화를 다시 찾아볼 정도로 이렇게 다시 이제 주목을 받고 계시는데 이번 김지미를 아시나요? 라는 행사에서 선생님 영화를 접하게 될 이제 젊은 관객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이게 지금 젊은 관객은 현재 이 시대에 지금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고 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시대에 그 개념으로 내가 이 시대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좀 뭐라고 내가 얘기하기는 그렇죠. 그 대신 현재 시대의 한국 영화계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절대적으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 영화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계속 존재하고 또 그분들이 계속 지원을 해주면은 한국 영화 고개 돌리면은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는 지켜봐주고 한국 영화를 많이 사랑해주고 더군다나 이 부산에서 사실 이 국제영화제가 이렇게 탄생하고 현재로서는 이 부산이 어느 면으로 봐서는 지금 영화진흥공사가 부산으로 옮겨오고 촬영소가 옮겨오고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여기가 한국 영화의 메카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참 여기 부산 분들, 경상도 분들이 굉장히 정열이 강해요. 타도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영화 하고 나면 1년에 한 번씩 지방을 무대 인사를 돌아다녀 줬다고. 제일 열정적인 데가 부산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뭐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그 뭐라 그럴까 그 응원하는 해주는 그런 저거가 굉장히 여가 강해서 참 감사하게 나는 생각하고 젊은 세대들은 젊은 세대대로 지금 흐름대로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갈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무엇보다도 영화에 관심 있고 뭐 한 젊은이들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 내가 남한테 앉아야 되잖아. 절대로 져서는 안 되잖아. 그래야 인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젊은 세대들, 영화에 관심 있는 세대들은 나 같은 마음대로 살으시오라고는 내가 강요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절대적인 그런 마음으로 영화에 임하고 무엇보다도 한국 영화 지금 미국 영화 뭐 전 세계에 대단한 대작들 다 물리치고 지금 1위 하고 있잖아요. 아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또 뭐 말씀? 네. 예, 질문은 여기까지 다 네. 다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